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15 대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특히 거래가 멈췄는데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가 매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조금 떨어진 게 아니고 거의 거래량의 90%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토제라는 정책 때문이죠. 실거주만 집을 사도록 하는 이 정책인데 이 토호제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 토호제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지금 15 대책 후에 거래가 멈췄는데요. 거래량이 대책 전보다 대략 한 9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항상 늘 거래가 있어 왔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든 거래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많았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데 이 차이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한참 좀 올라갈 때는 한 뭐 7천 건 이 정도 나오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그리고 좀 거래량이 줄었다 이러면은 한 3천 건에서 4천 건 이 정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무려 9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한번 보면요. 15 대책 전에는 거래량이 일주일에 한 2,100건 정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하면은 뭐 많이 됐을 땐 한 8,000건, 적게 됐을 땐 한 7,000건 이 정도 됐었죠. 그런데 15 대책 후에는 거래량이 일주일에 23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건에서 200건이니까 대략 한 9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은 일주일에 235건이니까 뭐 4주면은 대략 한 1,000건 정도 되겠죠. 월 거래량이 1,000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거래량은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토호제가 실제 적용된 20일과 21일 이때 서울 전체 거래 건수가 7건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틀 동안 거래가 7건 일어났다. 서울에 집이 387만 가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387만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틀 동안 거래가 7건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200건 정도 되는 거래는 토호제가 적용되기 전인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몰린 면도 없잖아 있겠죠.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거래량은 더 많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지역을 한번 보면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99.2% 감소를 했고요. 구로구는 97.5%, 노원구는 95.6%, 동작구는 93%, 성북구는 89.8%, 마포구는 87.5% 감소를 했습니다. 99%뭐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것은 실제 거래가 그냥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조금 저렴한 지역들입니다. 구로, 노원, 성북 이런 곳들은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이고 영등포, 동작구, 마포 이런 곳은 주택 가격이 비싼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이나 저렴한 곳이나 모두 다 거래가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싼 지역, 고가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여파로 멈춘 거고요. 저가 지역은 토호제 여파로 멈춘 겁니다. 저가 지역은 뭐 지금도 뭐 6억짜리, 뭐 7억짜리 이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는 안 되는 거죠. 갭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실입주를 해야 되는 입장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에서도 갭 투자세가 좀 차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가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거든요. 이 수요들이
대출이 줄어들에 따라서 좀 이동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살고 있어요. 강서구에서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로 가고 싶어요. 마포의 집값이 보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돈이 우리 집을 팔고 마포에 20억짜리를 사려면은 5억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5억이 있었다면 이미 갔겠죠.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대출을 통해서 이걸 조금 해결했었는데 왜냐하면 6억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5억 이상 아파트는 4억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돈이 1억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은 집값만 있어야 되나요? 취등록세도 있어야 되는데 20억짜리 집의 취등록세는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복비며 이사비며 이런 거 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대략 1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1억이 부족한 게 아니라 2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대출이 얼마까지 나왔어요? 6억까지 나왔으니까 여차저차해서 갈 수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차저차 쥐어짜도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고가 지역들과 저가 지역들이 각각 토호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가 조금 궁금하잖아요.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서울 수도권이 강보합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던 집값이 조금 보합세를 나타낼 것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잠깐은 기다리는 겁니다. 사는 사람도 기다리고 파는 사람도 기다리고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는 거야? 좀 일단 기다려볼까? 라는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보합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토호제는 효과가 길어도 6개월입니다. 그 안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집값은 강보합에서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가 금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결 주 목적은 집값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을 한다라는 걸 좀 에둘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안 내리고 동결한 거지 앞으로도 계속 동결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다 보면은 집값은 자꾸 자극을 받아서 강보합에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잠깐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5분이죠. 그런데 이 5분이 서초, 강남, 분당, 서초 이렇게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조금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저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저런 자리에 앉을 줄 몰랐겠죠. 예전에 산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분들이 집을 예전에 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대책은 좀 무주택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좀 되면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정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실무자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저분들한테 이제 컨펌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좀 흘러가야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은 공급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공급 많아요. 실은 서울 주변으로 이제 뭐 그린벨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린벨트가 아닌 것 같은 그린벨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린벨트의 효과를 잃어버린 그런 곳들이죠. 그곳은 단순히 이제 도시의 확장을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지금같이 집값이 급등할 때는 그런 곳들을 조금 풀어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잃어버린 뭐 4급지, 5급지 이런 곳들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부동산 대책으로 좀 공급을 강력하게 해도 좋고요. 실은 서울에 유휴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우리가 땅이 없다라고 하지만 강남 대로변에 지나가면서 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서울을 지나다니면서 여기도 공터고 저기도 공터고 공터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 좀 고밀도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은 충분히 공급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을 잡는 겁니다.
지금 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집값이 100억이고요. 반포 같은 경우는 집값이 70억입니다. 마포는 3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집값을 잡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단기간에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지금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과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은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정책을 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 뭐 정책으로 아무리 때려잡으려 그래도 규제로 아무리 때려잡으려 그래도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 M2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늘어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두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막아둘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한번 크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공공인이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위치에 가지고 싶어 하는 브랜드를 공급해야지 집값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 15 대책 후에 이제 줄어든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좋은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